네, 시흥 서울 간 민자 유료도로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나온 노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매화산단 주식회사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과 시흥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1,500여 공무원의 존재 이유인 시흥시 행정력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특히 시장님 때문에 밥 먹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은 시장이 권한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원순환단지 사업은 10여일 만에 SPC 설립 조례 폐지 청구 서명을 1만 2천 명이나 받을 정도로 뜨거운 민원인들의 분노에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역시 지혜로운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어떤 참모가, 어떤 공무원이 시장님을 지혜롭게 돕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흥시가 임병택 시장 전과 임병택 시장 후가 확연히 다른 시흥시로 발전하길 지금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청해 주신다면 저라도 시장님을 힘껏 돕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역시 오로지 시흥시의 관점에서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지난 10월 16일 날 의정부시에서 운영했던 경전철 사업과 관련돼서 의정부시가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1,100억 원을 물어줘라. 의정부시가 민간 투자자에게 물어줘라. 라는 기사입니다.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투자자에 시가 1,100억 원 넘게 물어줘야 한다.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고 청구 금액 플러스 연 15% 이자까지 줘야 한다. 라는 기사가 핵심이고요. 중간에 이쪽을 보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는 2012년 7월 경전철을 개통했으나 승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6년 연말에는 부채가 3,676억 원에 이르면서 결국 파산했다. 의정부시는 소송 과정에서 민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서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자 사업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1,153억 원은 당초 반환을 요구한 투자금 2,146억 원 중에 일부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두 번째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도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시흥 서울 간 민자 고속도로의 노선도입니다. 이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빨간색 노선이 민자로 개통하려는 도로 노선이고 파란색 노선이 좋습니다. 파란색 노선이 현재 서해안도로 노선입니다. 저 두 개의 노선을 보면은 아주 아마추어가 본다 하더라도 서해안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아니라 서해안로하고 경쟁하는 도로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것은 민자도로는 서해안로의 우회도로가 아니고 경쟁도로이다 라는 관점을 우선 머릿속에 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점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천 IC 밑에. 예, 신천 IC 이 부분이 시점부입니다. 그 다음에 종점부는 저 시흥 IC입니다. 오케이. 예, 시흥 IC가 종점부인데 신천 IC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천 IC에서 까치 주유소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까치 주유소에서부터 이제 이 민자고속도로가 시작을 하는데 신천 IC에서 까치 주유소까지는 현재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민자사업자 도로에 민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흥시에서 추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점부로 가겠습니다. 시흥 IC. 네, 시흥 IC 부분은 우리 여기 시흥에서 나가면 마유로가 나옵니다. 하중동 그 교차로에서 마유로가 나오죠. 그 마유로가 쭉 가면은 부천시계의 개수대로하고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하중동 접속부에서부터 개수대로 입구까지 출퇴근 시간 차가 막힙니다. 주로 확인하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이 시흥 외곽순환도로 시흥 IC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차하고 거기에 만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곳이. 그리고 시흥 서해안로 부분은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이고 그 다음에 민자도로도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럼 8차선이 지금 막히고 있는 개수대로 초입에 다 진입이 됩니다. 그런데 개수대로는 현재 몇 차선 도로냐? 6차선 도로입니다. 지금도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데 4차선 플러스 4차선에서 8차선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점은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그런 방식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자로 세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를 내는데 그냥 내려고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이러저러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한 것의 핵심이 적격성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적격성 조사. 적격성 조사란 뭐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민간 자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재정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한지,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두 가지를 놓고 비교 분석한 겁니다. 여기서는 적격성 유료 민자도로 민간 자본으로 개설 시 비용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제안할 때 1629억 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정도가 흐른 금년 경기연구원에서 다시 재적격성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2,500억 원이 2,005억 원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저희에게 준 이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은 2,526억 원이 실질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료 민자 도로를 민간 자본으로 개설하는데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2,526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료 민자 도로를 재정사업으로 개설 시 들어가는 비용을 역시 똑같은 기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제안자는 1,853억 원이 들어갈 것 같다.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는 2,018억 원이 들어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특별하게 제시된 게 없어서 그 중간 경기연구원에서 한 것을 추정해서 2,418억 원 정도로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 민간 자본 대비 재정사업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적격성 조사에서는 저 도로를 개설한다면 민간 자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적격성 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 우리 시에서는 민자도로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현 서해안로 구간을 확장하는데 세금으로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82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유료 민자 도로를 재정사업으로 개설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현 서해안로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확장했을 때의 비용하고 또 비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바로 숫자로 확인하듯이 유료 민자 도로를 재정사업으로 개설할 때 2,41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서해안로 확장 재정사업을 한다면 맥시멈 1,000억을 잡아도 그래서 차액이 1,500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재정사업을 하면 현 서해안로 구간을 재정사업을 확장하면 1,500억 원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세이브가 후에 돌아올 시흥시민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고 또는 시흥시가 내지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민간한테 떠넘김으로 인해서 민간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적격성 조사에 유료 민자도로를 민간자본과 재정사업으로만 나눠서 구분해서 판단해서 민자도로를 민간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현재 시행정부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도로, 민자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시흥 IC에서 신천 IC 구간은 시흥시의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민자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개선하고 또 확장하고 그러려면 또 도인을 투입해야 됩니다. 재정사업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중투자입니다. 그 세 번째는 현 서해안로 확장은 원래 83년도, 빨랐을 때 86년도, 그 다음에 조금 늦게는 93년도에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웠고 그것으로 인해 도로 계획 시설까지 확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약 30년간의 도로 계획 시설 지정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워놓고 건축 인허가 부분도 가설로 내줬고 그 다음에 건축물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각종 기부 체납을 받았고 또 일정 부분 또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셋백을 다 시켜서 도로 확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시흥시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건은 그 교통량 조사를 한 겁니다. 2007년도에 적격성 조사를 할 때는 사업 노선, 즉 민자 유료 도로권과 관련돼서 교통량이 52,805대 정도가 통과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난 2019년도 역시 경기연구원에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 노선에 37,740대로 확 줄습니다. 그 기간에 서울, 인천, 경기 차량 대수는 약 350만 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은 저렇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가설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하여튼 현재의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최초보다 계속 줄고 있다. 그 부분을 쟁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줄게 되면 결국은 수익률로 직결됩니다. 저렇게 교통량이 줄게 되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감소가 되냐면 최초에 저희에게 제안할 때는 2007년도에 실질 세전 수익률이 약 6%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7년도 정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5.1%를
불변가의 세전 실질 수익률로 보장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연구원의 상권에 대해서는 약 2.75%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흥시가 안해야 될 의정부의 경전철과 같은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종합 의견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이건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이 두껍게 적격성 조사를 했는데 종합 의견의 내용이 뭐냐면 재무성 검토 결과는 협상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사업의 세전 실질 수익률이 5.1%에 한참 못 미치는 2.75%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서 당해 도로는 본 과업에서 예측한 대로 교통량 수준이 일평균 3만 대 초반 수준일 경우 재무성이 낮아서 부실한 관리, 운영 및 주무 관청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볼모로 한 지원 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협약서 총괄과 관련돼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거 넘기겠습니다. 실시협약서. 그 다음. 이 실시협약서가 약 한 80쪽에 걸쳐서 81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런 정도의 조항과 쪼개서 시흥시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저 문항들은 시흥시가 이게 잘못됐었을 때 시흥 시민들이 안아야 될 재정 부담의 소지가 상당히 큰 조항들입니다. 저 발목이죠. 저기 목줄입니다. 저 부분도 개선하든가 저런 리스크 때문에 저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흥 서울 간 유럽 인자도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얻은 시사점 및 대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민자 유로도로 제안부터 지금까지 시흥시 행정은 크게 두 가지를 실책했습니다. 첫째, 105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오이도역에서부터 얼고 삼거리 제2경인고속도로의 신천 JC, 그다음 외곽 순환도로의 시흥 IC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천 IC에서 시흥 IC 간 구간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민자 유로 도로 때문에 안 했을 것입니다. 이거 실책입니다. 둘째, 시흥 IC에서 시흥 IC 간, 신천 IC에서 시흥 IC 간 도로 확장 계획도 민자 제한이 있었던 2007년 이후에 즉 최소 12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이 역시 민자 유로 도로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실책입니다. 확장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 시설로 26년 또는 33년 전에 지정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내년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 33년을 낭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 재정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지금 민자도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택의 방법도 기준도 가치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제안된 민자 유로 도로에 대해서 고 또는 스톱을 빨리 했어야 하는 것, 그건 시흥시에 몸담았었던 당시의 시장님들, 공무원님들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민자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면서 결정이 유보되고 행정이 방치되고 그리하여 지금 시 행정에 리스크가 발생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 실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 의회 13분의 의원님, 그다음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시흥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실패로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선택하면 저런 일이 시흥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시간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소명에 마주 앉은 사람들입니다. 제발 시흥시 미래와 시흥 시민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바람입니다. 민자 유료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현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훨씬 큰 실익을 준다는 것을 몇 달간 이 많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내린 제 결론이고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 유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신다면 임병택 시장님, 민자 유료 도로 개설안과 현 서해안로 확장안을 비교하는 전문가 용역을 꼭 해보신 후에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4명, 기권 0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